네,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누죠. 내일의 장바구니니까 다음 주 저희는 뭘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을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들은 또 이제 변동성이 컸다가 네. 어느 정도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중국 관련된 동향들 이게 어떤 그렇죠. 시장의 변화를 계속 가져올지. 솔직히 여기서 중국이 잘 나가면 저희가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희는 중국과 상관없어 그리고 따로 움직일까요? 중국과 상관없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간? 아이 그래도 중국 올라가면 뭐래도 갖다 붙여서 중국이 아니, 올라갔으니까 그쵸. 우리의 수출 비중이 중국이 높으니까 네, 예. 좋을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전혀 안 그랬어요 이번에는. 네. 예, 처음에는 전혀 안 그랬었으니까 두 번째 움직이면 따라가 달라는 어떤 염원과 바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바람으로 중국 네, 이야기해보자. 뭐래도 같이 붙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지금 죽겠어요. 지금 맨날 무슨 여기서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이러다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꼭 뭔가 변화가 나와서 혹시나 중국 가지고도 시장이 같이 영향을 끼칠까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 오늘 보니까 상해종합지수는 그래도 이게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약간 저점은 낮추는데 네. 그리고 지금 동향 딱 보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은 이제 지키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3,200선 부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약간 좀 기간 조정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또 내일이죠. 네. 내일 가게 되면 추가 부양책 나온다. 네. 이런 쪽인데 오히려 홍콩 증시가 더 홍콩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네. 한번 딱 지지할 때 지지하고 바로 턴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기대감은 홍콩 쪽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중국 쪽에서 동향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들이 처음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세게 하는데 돈 푸는데 정말?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손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여유 있으면 하나 더 사 괜찮아 우리가 봐줄게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막 이제 두 채 세 채 사는 것도 제한을 풀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한국은 연기금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섭섭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남은 쪽에서 재정 정책 이쪽에 대한 강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는 세수를 통한 자금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또 아예 이제 자금을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또 이런 쪽에 투입한다.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푼다 그러면 그 결국은 다 후대들이 갚아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대규모 의도가 그 정도로 해서라도 지금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정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의 의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이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또 실제로 돈을 풀었을 때 돈은 풀 수 있죠. 근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로 결국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앵커님이 준비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항공에 대한 동향들도 네. 그쪽에서도 아마 이제 단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트립닷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쭉 올라갔었어요. 갑자기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국제 공조할 때 중국인들의 여행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았다.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진짜 소비 심리가 돌아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은 지표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네. 그 부분까지는 한번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주 말쯤 가게 되면 또 대표적인 GDP부터 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이거 쫙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점검이 들어가겠죠. 네. 물론 전혀 이번 경기 부양책에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지표를 이게 좀 가능하죠. 약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지의 흐름들도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변화 과정들도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본격적인 부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본다면 제 기억에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래서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된 쪽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화장품, 의류 뭐 이런 쪽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뷰는 여전히
같은 뷰이실까요? 잠깐 가다가 빠졌네요. 네. 네. 이게 결국에는 바이오로 가다 보니까 이거 뭐 좀 확인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던져. 그리고 다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또 뭐 전력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보면 한 2, 3일 동안 또 쭉 빠졌죠. 이쪽도 더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이게 더 세.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던져. 그래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오늘도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도 또 시간 그 행사하다가 바로 꺾어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변화가 던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큰 거죠. 돈 없는 증시입니다. 예, 돈 없는 증시, 가난한 증시는 이런 식으로 그쵸. 쏠림이 크다라는 것들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꺾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쪽도 데이터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도 이걸 갖고 있느니 이걸 갖고 있는 게 다면 오늘 5%라도 먹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서글픈 증시입니다. 네, 울고 싶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사실 돈이 풍부하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돈이 없는 증시이다 보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확 붙으면서 차익 실현 바로 갈아타기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다. 화장품 데이터라든지 보면서 이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더 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더 놀이보다는 네. 일단 지금 보통 이게 산업재 쪽에서 뭐 철강화학 이런 쪽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돌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적 발표 끝나고 이래서 변화가 되는구나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계속 또 노리는 거는 화장품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또 다 끝났으니까 이벤트 끝났어 와르르 이런 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증시, 네. 파버티 마켓, 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영어를 왜 나오죠? 예,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좀 위축된 모습들은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쏠림이 한쪽으로 갔었을 때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아, 예, 그래서 펀더멘탈 단단하고 그래도 시장의 쏠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괜찮은데 한번 데이터 괜찮은데 이거만 빠졌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화장품 딱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결국에는 다시금 데이터가 확인되고 오르는 거는 중국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미국 데이터가 좋은 종목을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해야 돼요? 중국 데이터 말고 중국 데이터도 살아나고 미국 데이터도 그러니까 북미 쪽도 괜찮아요. 네. 이런 것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쪽에서 한쪽으로 이쪽만 노린다고 보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네. 또 글로벌이 위아더 월드입니다. 다 이웃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유행하는 거는 그들도 다 알아요. 틱톡커들이 다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거 네. 삐끼삐끼춤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다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연관시켜서 다 움직이면 중국 쪽에서도 분명히 유행에 갈 겁니다. 늦게라도 그런 거 봤었을 때 다 같이 지금 이 유행하면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발라보니까 다르네요. 니들샷. 네. 이 거친 피부도 네. 이제 살아나려고 그래요. 써보셨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모양, 예. 되게 혁신적인 네. 예, 화장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 코멘트 들어봤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산업재 쪽은 좀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또 건설주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부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뭔가 좀 관련주, 수혜주 좀 움직임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모멘텀을 찾는다 그러면 이쪽도 거의 척박한 땅에서 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3년 4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행장께서는 자꾸 가계부채가 늘어났거나 부동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절대 금리 인하 더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네. 하지만 원래 올해 하반기도 금리 인하 없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0 플러스 살짝 나오는 것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2분기 마이너스였고요. 네. 그만큼의 내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담 가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활력소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여전히 금리 인하 수혜와 함께 또 부동산과 관련된 또 관련된 종목들, 네. 건설주 이쪽도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PF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힘들었죠. 순살 자이 나왔고요. 네. 이것도 현대산업개발 또 이제 광주에서였죠.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저렴해진 상태에서 이제 업황이 살짝 돌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그 메리트가 좀 생기면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네. 건설주도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던 상황 속에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겨 있어서 건설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때 부각받다가 쭉 조정받아서 이 정도쯤에는 조정을 다 받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종목 중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이쪽은 일단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주가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내용들이 원가율 올라갔고 마케팅비 상승하고 왜냐하면 마케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미지 바꿔야죠. 과거 이미지 털어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특히 원가율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또 많이 좀 부담이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 트렌드는 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회사가 또 앞으로 하는 게 자체 사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데 자체 사업은 마진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PF 쪽은 이제 없고 거기다가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들 같은데 또 보니까 광운대 역세권 그님 사셨죠 이거 하나 딱지 예 광운대 역세권 이쪽 개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모멘텀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쪽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쪽들 보면서 네. 지금 PR 5배 수준 그 PBR 0.3배 수준이면 비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건설주가 다 그래요. 그렇긴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죠. 네. 예 그래도 모멘텀이 좀 확보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가 돼서 특히 정부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 건설주는 호재겠죠. 그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주택 관련된 종목들일 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